안녕하세요. 해결리 수강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13장 금융부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2장에서 금융자산 중에 채무상품을 배웠죠? 12장을 잘 이해한 학생들은 13장 금융부채는 거저먹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채를 발행을 해요. 우리는 12장에서 이 사채를 채무상품으로 해서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거나 현재가치 측정을 했죠. 기간 중에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는데 유의자법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부채 발행자 현재가치로 부채를 측정하고요. 기간 중에 계속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유의자법입니다. 모든 숫자가 서로 연계돼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계산 방식은 똑같고 이쪽은 자산 처리, 이쪽은 부채 처리, 이쪽은 수익 처리, 이쪽은 비용 처리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12장을 잘 이해했다고 하면은 13장은 거저먹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13장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을 볼까요? 일단 금융자산의 상대쪽 금융부채의 의의를 살펴보고요. 대표적인 금융부채 현재가치로 측정하는 사채를 배웁니다. 후반부에 기타의 금융부채까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부채의 의의인데요. 금융자산의 정의랑 반대쪽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당사자가 있어야죠. 이쪽은 우리가 이미 했던 금융자산 쪽인데요. 우리는 이제 금융부채 쪽입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즉 이쪽이 이쪽에 뭔가 현금 같은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회피불능입니다. 회피할 수 없는 인도하기로 한 의무인데 그 의무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다라는 거죠. 그럼 거래 상대방은 이미 우리가 금융자산 정의를 10장에서 했습니다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기로 한 계약상의 권리 일어났잖아요. 서로 마주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몇 가지 금융부채에 해당되는 항목을 보면은요. 매입채무, 우리 재고자산 때 배웠죠? 외상으로 재고자산을 매입할 경우에 나중에 갚아야 될 채무, 미지급금, 영업활동에서 수시로 사고 파는 자산이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대표적으로 뭐 유용자산 같은 경우를 외상으로 취득을 해서 나중에 갚아야 될 돈, 차입금, 은행 등 제3자로부터 돈을 꾼 거죠. 언제 갚겠다. 계약상 의무입니다. 사채도 차입금처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꾼 건데요. 이거는 증권화 시켜서 이 증권을 발행을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을 갖고 있는 자는 언제 얼마만큼 이자를 받고 원금을 회수하겠구나. 약속 증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가 했던 선수금, 선수수익 뭐 이런 계정들 미리 돈을 받았죠? 그런데 이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부채이기는 하나 비금융부채입니다. 이유는 미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선수금이나 선수수익은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 아닙니까? 따라서 계약상 의무이더라도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금융부채가 되겠습니다. 뭐 또 다른 사례로 교재 554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하나 더 사례를 본다면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미지급 법인세라는 계정을 흔히 사용하고요. 그리고 당기법인세 부채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중급회계 가면은 당기법인세 부채라는 계정을 배우게 되는데 회사가 가득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거를 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으로 조정을 한 후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보고기간 말 현재에는 아직 납부가 안 돼 있으니까 차변의 법인세 비용, 되변의 미지급 법인세 또는 당기법인세 부채라는 부채 계정을 인식을 해요. 이거 나중에 돈으로 과세당국에 납부를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금융부채 같기도 한데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와 과세당국 간에 계약을 한 적은 없잖아요. 당연히 세법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금융부채는 아닙니다. 우리가 10장, 11장, 12장 금융자산을 보면서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 있느냐, 즉 특정 일에 특정 금액의 현금 등을 주고받느냐,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에 따라서 상각 원가로도 측정을 했고 페어밸류 OCI, 페어밸류 PL 이런 식으로 범주를 분류를 했었죠. 금융 부채는요, 국제기 기준에서 몇 가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삼각 원가 AC 금융 부채로 분류를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번 챕터에서 보게 될 사채도 역시 AC 금융 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 중급 회계나 고급 회계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회계 원리 수준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교재 555를 보면은요,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재무상태 표에서 부채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보면은요, 파란 색깔이 금융부채입니다. 차입금 및 사채,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기타 금융부채, 여기 유동부채고요. 비유동부채로 같은 계정이네, 차입금 및 사채, 기타 금융부채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5장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산부채를 유동, 비유동으로 나눌 때 이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의무, 이거는 그 이후에 갚아야 될 의무라고 보았죠. 자, 이런 것들이 금융부채인데요. 세부적으로 그럼 얘네들에 대한 내용은 뭘까? 관련 주석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뭐 주석은 회사마다 이 형식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지금 이 회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두 다 삼각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라고 보면 되겠고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 나중에 중급회계나 고급회계에서 보겠는데 대부분이 파생상품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나중에 보자고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는 지금 삼각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그래서 또 나누어서 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이건 공정가치 평가 손익이 바로 들어가는구나, 이거는 공정가치 평가는 안 하는구나, 뭐 이런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금융부채와 나중에 15장에서 하게 될 자본, 그건 이제 지분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을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지금 이 그림 1은 10장에서도 한번 보았는데요.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갑과 을. 자, 을의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아야 돼요. 뭔가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든지 일반적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럴 때 만약에 주식을 발행을 했어. 그러면은 이미 1장, 2장 분기할 때 보았듯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그 대변의 자본금이 지분 상품이에요. 이 주식이. 이때 이쪽은 금융자산이고 주식이었으니까 페어밸류 PL로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죠.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페어밸류 OCI 선택 이랬습니다. 이 계약 당사자가 이번에는 본장에서 배울 사채를 발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얘는 금융부채가 되고요. 이쪽은 여전히 금융자산입니다. 채무상품 자산이 되겠죠. 보통은 12장에서 배웠던 AC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겠죠. 자, 이 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증권은 금융부채고 어떤 증권은 지분상품인가? 여기 나오는데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무조건적인 의무, 회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으면 얘는 금융부채입니다. 사채를 발행했으면 빼도 박도 못하게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줘야 되고 정해진 날짜에 원금을 상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면에 회피할 수 있으면, 금융자산 인도를 회피할 수 있으면 그게 지분상품입니다. 주식이 대표적 사례인데요.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받았어. 그렇다고 주식은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반드시 상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배당은 이익이 났을 때만 주는 거죠. 이익이 나더라도 주주총회 등에서 배당 결의가 있어야만 또 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느냐, 무조건적인 의무가 없느냐에 따라서 금융부채, 지분상품을 구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자고요. 이제 무조건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금부터 볼 사채입니다. 사채는 이제 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액면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 금액 뭐 10억 원 이런 식으로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이자를 줘야죠. 그래서 이자, 유리단지, 이자 지급 방법 언제 얼마만큼 주겠다. 보통 실무에서는 뭐 석 달에 한 번씩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만기, 즉
상환과 관련된 조건이 있어야죠. 이거 지금 예를 들어 20X1년 뭐 4월 1일 날 발행을 했어. 그러면 언제 갚을 거냐? 뭐 3년짜리, 5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들어가고요. 적어도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장에다가 딱 선을 보이면 돈 가진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다가 뭐 사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이제 채무 상품으로 자산 처리를 하는 쪽이 되겠죠. 개인도 있을 거고요. 법인도 있을 것이고. 자, 사채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주식회사가 확정 채무임을 표시하는 증권을 발행을 해요. 다수인으로부터, 즉 뭐 50억, 100억 이렇게 사채를 발행을 할 때 그걸 한 당사자 한 명이 인수하기보다는 수백, 수천 명한테 뭐 1,000만 원 단위로 쪼개서 팔아버리죠. 그래서 장기간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부채입니다. 비금융이 아니라 금융. 사채 겉면에 액면금액 원금입니다. 표시이자율 얼마만큼 이자를 주겠다. 5%다. 6%다 주겠죠. 이자 지급일, 상환일, 상환 방법인데 상환 방법은 만기에 가서 일시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으나 이 기간에 중간중간 부분 상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중급회계에서 보시기로 하고요. 우리 회계원리 시간에는 아무 얘기 없으면 만기에 일시 상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겉면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서 사채권자한테 이자하고 원금을 지급해요. 즉 퓨처 캐시 아웃플로우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로 사채를 최초 측정하고 이후에 유효자율법으로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채의 발행가액 계산인데요. 최초 사채를 발행하는 그 순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면 사채를 발행했으면 사채를 취득한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한 쪽. 이미 12장에서 배웠듯이 최초 인식은 페어밸류로 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발행가액이 이쪽에서 최초 취득금액입니다. 이때 사채의 공정가치 페어밸류란 뭐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미래 현금 흐름은 두 가지죠. 이자 지급액이 있고요. 원금 상환액이 있고. 이자는 매년 또박또박 같은 금액이 여러 차례 나갈 거기 때문에 이건 연금효과 계수를 곱하고요. 원금은 3년 후고 5년 후고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되니까 이론의 현가계수. 계산 방식도 12장에서 했던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여기서의 발행가액이 투자자 입장에서의 최초 인식금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 지급액에 연금효과계수, 원금 상환액에 이런 단순 현금 흐름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사채 발행가액이 나오고 이것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면서 그 금액이 최초 인식금액의 공정가치다라고 보면 되죠. 이미 12장에서 이야기가 됐는데요. 요 분자, 이게 이자인데요. 이자가 예를 들어 5% 이자야. 계속해서 5%, 5%. 그런데 요 할인율이 5%야. 혹은 5%보다 낮은 3%, 5%보다 높은 7%에 따라서 12장에서 액면 취득, 할인 취득, 할증 취득이 있었죠. 발행하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으면은 분모 분자가 같으면은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렇게 돼요. 지금 구조적으로 볼 때 여기가 만약에 원금이 100원이야. 5% 이자를 준대. 그러면은 5원씩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가 100이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유효이자율이 1.05면 5%면 1.05, 1.05의 제곱, 1.05의 세제곱 이렇게 분모 분자가 같은 이자율이면은 요걸 계산을 할 때 발행가액은 딱 같은 금액이 나와요. 이게 바로 액면 발행입니다. 반면에 분모가 7%야. 점점 커져. 분모가 커지면 전체 금액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보다 작아집니다. 할인 발행. 반대로 3%와 같이 분모가 작아져. 점점 작아져. 그러면은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금액은 커지죠. 할증 발행이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표시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같으면 액면 발행, 유효이자율이 더 높아 할인 발행, 낮으면 할증 발행. 이 구조도 이미 12장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표시이자율이 5%라고 가정을 해요. 유효이자율이 7%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 겉면에 이자 5% 줄게요 라고 지금 시장에다가 사채권을 내민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투자자들이
딱 조건을 보고 원금은 100이라고 할 때 사든지 말든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웬만한 금융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7%래요. 이게 시장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에 표시된 요번에 발행된 A기업의 어떤 사채가 5% 이자를 준대. 그러면은 외면할 거 아니에요. 딴 데다가 투자하면 7%나 받을 수 있는데 왜 5%짜리 사채를 굳이 100을 주고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행회사는 반드시 이걸 투자자한테 팔아서 돈을 조달하여 그걸로 비즈니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은 100보다 다운시켜서 뭐 90이든 85든 점점 다운시켜가지고 증권을 팔아야 되는데요. 그때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식으로. 이 식의 분모의 이자가 1.07이면 1.05보다 분모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이 전체는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뭐 수리적으로 눈으로 봐도 지금 시계에 따라서 분모가 커지면은 전체가 작아지니까 할인된다라는 건 아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이 높으면은 싸게 발행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율이 5%인데 유효이자율이 만약에 3%라고 가정을 해봐요. 사채 겉면에는 5% 이자를 준다고 했는데 3% 유효이자율이라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이 금융자산에 대해서 3% 정도밖에 얻을 수 없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3%인데 5%짜리 사채가 시장에 나오는 순간에 엄청 몰릴 거 아닙니까? 서로 살라고. 그러면 바보가 아니라 발행회사는 100보다 더 높여서 높은 금액으로 팔아도 팔릴 거 아닙니까? 할증 발행이고요. 그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가? 역시 요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하죠. 사채 발행일에 회계 처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액면 금액 1000짜리 사채를 액면 발행한대요. 혹은 900의 할인 발행 또는 1050의 할증 발행할 때 회계 처리를 보는데요. 액면 발행은 그냥 액면만큼 사채 올라가고 현금 들어오고 이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자, 할인 발행을 할 때 사채 1000짜리를 발행을 하는데 돈은 900이 들어와요. 이때 100 모자라는 차변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지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분기할 수 없나? 뭐냐면은 차변에 현금 900, 대변에 사채 900 이렇게 해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국제계 기준에 반드시 이렇게 분기하라는 말은 없고요. 단지 이런 분기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 과거 기업회계 기준서부터 현재 중소기업이 적용하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 등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고 해왔기 때문에 지금 책에도 이렇게 쓰는 건데요. 결국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변은 자산이 아니라 이 사채의 마이너스 계정입니다. 차감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채는 장부 금액이 900이고요. 이와 같이 분기를 해도 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교과서가 과거부터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사채 액면이 900인지 사채 액면이 1000인데 900에 할인 발행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할인 발행 시 사채 액면은 1000인데 900에 할인 발행했으면 만기가 되면 무조건 액면으로 다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할인 발행 차금료 100은 미래 이자 비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 갚아야 되는 거니까. 900을 꿨는데 갚는 돈은 1000원이에요.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총액 베이스로 회계 처리를 해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할증 발행을 볼까요? 액면 1000짜리인데 1050에 발행했대요. 그러면 사채는 1000이고 돈은 더 들어왔어. 이때 50만큼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데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입니다. 가산하는 평가 계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현금 1050, 사채 1050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해버리면 애초에 사채의 액면 금액이 1050이고 액면 발행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든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으나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게 되면은 회사가 액면 1000짜리를 발행하면서 1050만큼 할증 발행을 했는데 나중에 갚을 때는 1050을 갚는 게 아니라 액면 금액 1000만 갚으면 되죠. 50만큼은 결국 세이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자 비용 차감입니다. 궁극적으로 50만큼 이자 비용이 적겠구나. 이자 비용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등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순액 표시보다는 총액으로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의 회계 처리를 해왔죠. 교재 559쪽으로 가면은요, 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사채 발행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대부분 발생하죠. 그러면은 이건 당기 비용이 아니라 발행가액에서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액면 1,000원짜리 사채를 900에 할인 발행해. 그럼 여기 1,000, 이쪽이 900, 이쪽이 100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사채 발행 직접 원가가 있으면 이게 900이 아니라 890이기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이 더 커지죠. 즉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을 하는 순간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할인 발행 차금으로 놔뒀다가 이놈은 나중에 요거만큼이 이자 비용에 가산하는 거라고 했죠. 매년 요거만큼 일부씩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1,000짜리인데 결국 890만큼밖에 돈을 조달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만 개에 가면 890만 갚는 게 아니라 1,000을 다 갚아야 되니 전체 110만큼 덜 받은 돈도 표시이자 이외에 요것도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59페이지 예제 1번을 풀어보고 이번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사채 발행 쪽인데요. 갑회사는 1년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만 원이래요. 표시이자는 5%, 이자 지급은 매년 12월 말, 만기는 3년도 말이래요. 따라서 지금 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상환을 한다는 것이고요. 계속 여기에 5만만큼 이자가 나가죠. 5만, 그리고 막판에 100만 원금이 나가는. 이때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는데 할인율이 5%, 7%, 3%인 경우로 구분하래요. 표시이자하고 유의자가 동일하면은 액면 발행이겠지. 요거는 할인, 할증 발행이 될 텐데요. 실제 계산을 해봅시다. 5%일 때 좀 전에 그림에서 보듯이 이자는 5만 세 번 나가잖아요. 이 5만의 기간은 3번이고요. 5%의 연금효과 개수를 곱하고요. 100만 원은 막판에 나가죠. 단순 현금으로 100만 곱하기 기간 3에 5%의 1원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은 100만 원이 나옵니다. 단수 차이로 인해서 1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요 소수로 계산을 하니까 무시하시면 되고요. 발행 시의 분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장에서 우리는 투자자가 액면 취득할 때 현금 빠지면서 AC 금융자산 대비가 되죠. 이번에는 유의자율이 7%래요. 앞서 1번과 다른 점은 여기 5%가 아니라 이번에는 7%짜리 현가계수를 곱하면 되는데 5%보다 7% 현가계수가 작아요. 그래서 100만 원보다 5만 원 이상 적잖아. 사채 947516 522484 이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고요. 절대 자산이 아니라 사채 마이너스 계정이에요. 따라서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은 100만 원에서 52,484원을 뺀 금액이에요.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고요.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총액에서 손실 충당금을 뺀 금액 이렇게 평가 계정을 다 뺀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급한 대가만큼을 그대로 AC 금융자산으로 올리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유의자를 3%일 때는 역시 앞에서와 다른 거는 요 3% 연금효과 1원의 현가계수를 집어넣는데 5% 현가계수보다는 더 많습니다. 큽니다. 따라서 156,571원인데요. 사채는 액면금액으로 하고 들어온 돈은 56,571이 더 많기 때문에 대변에 사채에 가산하는 평가계정입니다. 따라서 사채의 장부금액은 발행 시 얼마냐 그러면 요 둘을 더한 금액이에요. 투자자 회계 처리는 지급한 현금만큼 AC 금융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배울 거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AC 금융자산 이미 12장에서 이자수익 인식했던 것처럼 이 사채와 관련해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시에 3년 동안의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바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복습 많이 하세요.